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릿끼릿의 끼릿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릿이분들. 자,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화수목 시장이 정말 안 좋았죠. 그리고 지금 살짝 반등은 하고 있는데 이번 하락이 왜 일어난 건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빠르고 깔끔하고 짧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릿! 자, 오늘 알아볼 게 뭔가 이 세 가지를 그냥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폭락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두 번째, 그 원인이 바로 CPI라고 하는데요. 그 CPI가 도대체 뭔가?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더 떨어지나?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입니다. 미국발 인플레 공포에 국내 주식 채권 원화 트리플 약세. 미국 인플레 우리 증시랑 무슨 상관이길래 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에 원달러 환율 껑충. 이렇게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이 박살이 난 이유가 미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관련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 우리 증시랑 무슨 상관이길래 딱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미국 물가 상승 공포가 한국 증시도 흔들었다. 물가가 오르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도 물가가 오르면 안 좋겠죠. 그리고 그 물가가 오르면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긴축적으로, 그러니까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진다고 합니다. 한이길이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르면 안 좋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 건 어떻게 알아?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비하냐에 따라서 느끼는 물가지수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CPI를 만들고 이게 오르면 물가가 올랐구나, 이게 내리면 물가가 내렸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CPI가 얼마나 올랐길래 이 난리가 나는가? 전월 대비 0.8%, 그러니까 단 한 달 만에 물가가 1% 가까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1년 전에 비해서 4.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시장이 놀라 뒤집어진 거죠. 계속 이어서 보자면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 왜 안 좋나? 물가 상승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시를 공포로 몰아넣는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증시를 끌어온 기술주, 성장주의 주가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주식의 적정 가치는 현재 가치만 따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이때 할인율로 사용되는 게 시장 금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기대 이익을 더 큰 비율로 할인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 기대감이 큰 주식들이 금리 상승 우려에 더 취약한 이유라고 하는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금리가 오르면은 성장주는 잠시 꺾일 확률이 조금 높다. 자, 그리고 과거를 보자면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에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고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를 시행했는데요. 이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든 게 아니라는 판단이 서자 2013년 6월 19일 날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그때 증시는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4일 만에 4.3%, 4.6%가 하락했으며 이 영향을 받은 코스피도 5.7%나 빠졌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당장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준에서 이제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한 6개월 뒤쯤에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시장이 발작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양적 완화 규모가 처음 이루어진 때도 2014년 1월 29일이죠. 이때도 증시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각각 7%, 13%나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지난번에도 공부하셨다시피 빠질 때는 한 10% 정도 빠지고 결국 한 2개월 지나면 다 회복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 주가가 한 5%에서 10% 정도 빠질 겁니다. 그때가 바로 라고 말할 때 살걸, 이런 매수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떨까?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까지는 높은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지만 여름이 지나면 안정된다고 하는군요. 자, 이렇게 CPI가 높게 나온 이유가 뭔지 NH투자증권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지나치게 낮았던 작년 국제 유가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하며, 그리고 올해는 항공료, 호텔, 중고차 이런 것들이 쭉쭉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 물가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화수목 한 3일 정도 동안 4에서 5% 정도 빠졌죠. 그렇게 빠진 이유가 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놀라운 게 있죠. 잠깐만, 우리 아직 테이퍼링 시작 안 했어. 그리고 테이퍼링 한다고 말도 안 했고 그냥 단순히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발작을 한 거야. 그렇다면은 지금 하락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점을 찾아보자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연준이 말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또 이번처럼 쭉쭉 빠지는 장이 생기겠죠. 그 부분은 앞으로 몇 개월, 조금 길면 한 1년 정도까지는 마음의 준비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CPI가 뭔지 정말 짧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CPI란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다. 한이길이 그러면은 미국만 있어? 아니죠. 한국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 CPI 전월 대비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달에 올라봐야 한 0.1%에서 0.2% 정도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보다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이길이 그러면 이거 CPI를 뭐 정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정하는 거야? 그 부분을 정말 짧게 보도록 할게요. 일반 가구가 소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지표이다.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기준년을 100으로 하여 작성된다고 하는군요. 현재는 40여 개 가게의 총 소비 지출에서 구입 비중이 큰 500여 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자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말 짧게 말하자면 그냥 장바구니 물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한이길이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CPI가 오르는 이유가 뭐야? 아니 아까 봤을 때 뭐 기저효과가 있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 그러면 진짜 일시적인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맞습니다. 작년 코로나 기저효과로 인해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최근 중고차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대중교통 대신에 차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중고차 가격이 10%나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 기사를 보시면은 없어서 못 팔아 미국 물가 상승 주범 중고차. 월스트리트저널은 CPI 상승률의 30%를 중고차 값 상승이 차지했다고 파악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CPI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상승분의 30% 정도가 중고차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고차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1953년 이후 가장 큰 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중고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군요. 아마도 어느 정도는 오르다가 결국은 아무리 올라도 신차보다는 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보자면은 물가 상승이 되는 건 당연하나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는 조금은 일시적인 확률이 꽤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중고차가 이렇게 10%나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주식도 공부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오른쪽 위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쯤은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기린이분들께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상당 부분은 수요 측 요인보다는 자동차 반도체 수급 차질 등에 따른 공급 측 요인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물가 상승이 지속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이제 CPI가 뭔지 정확히 알았어. 소비자 물가지수구만. 그리고 이 물가지수가 오르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시장 증시에는 단기간 충격을 줄 수 있다. 이거 맞지? 그러면은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물가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CPI만 알고 있으면 되나? 거기서 딱 하나만 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CPI 친구인 PPI인데요. CPI는 뭐였죠? 소비자 물가지수였죠. 그런데 PPI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이렇게 PPI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뭔가?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가늠하는 지수라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생산 원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도 중요하겠지만 생산자, 그러니까 기업의 물가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틀 전에는 CPI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PPI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루 차이로 발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 이 PPI도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개장 전 나온 4월 PPI는 시장 예상을 웃돌았으며 노동부에 따르면 4월 PPI는 전년 동월 대비 6.2%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 PPI까지 역대급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가 좋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로 좋게 나왔다고 하고요. 게다가 미국은 서서히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미국 경제가 전면 재가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주가가 흔들리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어제 저렇게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공포가 나오는 그런 뉴스 3개가 탁탁탁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우, 나스닥, S&P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CPI가 높게 나왔을 때부터 그래, PPI도 높게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미리 했다, 선반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 아직까지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고 낙폭이 좀 과대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에 한 1% 정도씩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PI는 소비자 물가, PPI는 뭐라고요? 생산자 물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매달 발표되며 앞으로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지겹게 볼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리고 CPI를 외울 때는 C는 컨슈머 들어보셨죠? 그리고 P는 프로듀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자료에서 그리고 과거에 같이 공부했다시피 실제로 연준의 테이퍼링 발언 후 5에서 10% 정도 하락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려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4% 정도의 하락은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군요. 물론 앞으로도 언제 테이퍼링 이슈가 터질지 모릅니다. 시한폭탄과 같다,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현금 비중 10%는 생명처럼 지키자. 자, 오늘은 이렇게 이번 주에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리분들, 오늘 또 저기리과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